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좀 전형적으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두 지수 모두 다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좀 마감이 됐었죠.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한 때 7,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고꾸라진 다음에 7,000선 많이 아래 내어주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그래도 오늘 좀 장중한 때 1%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반전 후에 4% 넘게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낙폭보다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 834포인트로 장을 닫았습니다. 자, 수급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요.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은 5일을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은요. 원래 대거 물량을 좀 사들이다가 그 사들이는 물량을 좀 많이 토해냈고 기관이 이거를 연속해서 강하게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1조 넘게 물량을 좀 팔아치우면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 기관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로 좀 포지션을 잡으면서 오늘도 3%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다는 거 체크.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좋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되는 이야기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64%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락 반전이 됐고요.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남북 경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응답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이 호재거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저희 종목 상담소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023153-2641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잘 출발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락 반전 후에 좀 낙폭이 깊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5%나 좀 많이 크게 빠졌거든요. 이런 하락 반전의 이유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이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뭐 전일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중에 이제 오전 10시, 11시가 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아침부터 뭔가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들도 이미 다 떠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오후 중에 저희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원래 1.75포인트까지 좀 높아질 수 있었는데 2포인트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한국 증시 말고도 글로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금리 인상하면 반도체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오늘 우리 반도체주 8%까지 SK하이닉스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장중에 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컸죠.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이 정도는 이제 베이스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사실 미국에서나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오늘 처음 시장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는 저희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라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오늘 한번 시황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3일 동안 있었죠. 저희 어제까지 쉬었고요. 이제 오늘 화요일 첫
첫 거래를 열었는데요. 그래도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국내 연휴 기간 이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좀 원래 컨센보다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좀 쇼크 관련해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이란 협상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를 포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소식 속에 유가도 튀고 있고요. 유가 튀니까 오늘 흥하해운, 해운주까지 좀 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할 때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이게 유가가 튀어버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또 FOMC에서 또 어떤 금리 인상,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싸움을 좀 멈춰야 될 텐데 트럼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튀지만 이게 저희 증시에 주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 같은 경우 0.5% 하락세 보였고요. S&P 500 마찬가지로 0.5%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3% 하락하면서 이렇게 약보합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굉장히 출발 잘 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상승으로 출발하려다가 메인 마켓이 시작되자마자 약간 좀 약보합으로 출발이 되었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프리마켓에서부터 크게 상승을 하면요.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기 때문에 코스닥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좀 상승 분을 좀 늘려가면서 코스닥도 장중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일본 국채금리 상승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뭔가 방향성이 꺾인 건 아니다라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코스피 7월 말 저점 대비 24% 정도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저점 대비 24% 반등을 했는데 그럼 코스닥은 얼마나 많이 빠져 있을까요? 정말 거의 50% 가까이 좀 빠져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좀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2달입니다. 저희 시장이 빠질 때 2달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퐁당퐁당 계속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코스닥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업종 안에서도 통신, 전력설비, 로봇,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요. 업종 안에서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도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시장을 좀 계속 보고 있어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 빠진 만큼 올라올 때도 좀 시장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코스피 11%대 급등을 했죠. 외국인 오늘도 역시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먼저 가도 됩니다. 먼저 가면 코스닥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쉬어가면 코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한다. 곧 재밌는 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먼저 상승을 한다면 그래 코스피 먼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 가는 그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 10월에 정책 관련해서 승강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을쯤에는 충분히 2차 전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에코프로 그런 종목들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도 수급보다는 시장 방향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급이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외인들 그리고 기관이 코스닥을 판다고 해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 2달 전에도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도 코스닥에 엄청난 매도세가 사실상 붙진 않았습니다. 제가 수급의 부재 때문에 코스닥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지금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까지 지금은 단기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뭔가 아직 반도체 시원한 뭔가 반등 이유도 나와주지 않았고 아직도 좀 시장에 불신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 포지션 수급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시장 방향성만 보셔라. 오늘 하루 쉰다고 시장 방향성이 반등해서 하락으로 꺾인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 관건인데요. 어쨌든 코스피가 가야 뭐 코스닥도 가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뭐 코스피는 7,1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방향성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방향성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시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양봉. 그러면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종목 보실 때도 차트 보실 때도 양봉, 음봉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코스피 방향성도 코스닥이 상승할 때는 횡보를 보여주다가 중요하게 좀 보자면 코스피가 횡보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였죠. 그때 이제 막 코스피가 오르니까 코스닥이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꺾이고 잘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올라가면 결국에는 코스닥도 반등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7,000포인트 좀 시원하게 넘어주면서 안착까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900포인트 좀 안 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코스닥이 더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저도 드렸었고 뭐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니까 다시 쉬어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뭔가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어야 된다. 버텨주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주거나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충분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넘어서줘야 1000포인트 이상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뭔가 꺾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쉬어갔다고 시장이 좀 밀렸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는 오늘 미증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시장 추세 전환 그리고 방향성만 잘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정확히 코스닥은 한 3개월 빠졌고요. 코스피는 한 1개월 반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도 좀 이 정도의 시간은 뭐 중간값을 찾아서 2개월 정도는 시장에게 시간을 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사실 복수하고 싶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 손해 안 보고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시고 시장 방향성 정도만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 이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는지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시장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기분이랄까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성에 좀 잡히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때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아침마다 시장 분위기 보고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시장 방향성 잡아 나가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저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초록창 들어가셔서요. 김하영 9959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소도 다시 오픈을 하는데요. 이제 휴가 잘 갔다 오셨죠? 그럼 이제 종목들 같이 대응해야겠죠.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상담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좀 양시장이 나란히 더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큰 부담이 됐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드렸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7,000포인트 안착 여부 이번 주에 좀 가능할런지 이 부분 잘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의 상승에 따라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추후 방향성 어디로 향할지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41로 전화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저희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사실 반도체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 강세를 잘 지켜주지 못했던 네. 게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몇몇 종목들은 두 자릿수씩 슈팅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을 전문가님의 검색기가 다 포착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포착이 됐는지, 그리고 검색기가 어떤 검색기길래 이런 슈팅 나온 종목들을 포착을 해낼 수 있었던 건지 정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반등이 잘 나왔죠. 뭐 두 자릿수 슈팅까지 나왔고요. 오늘 장 중에는 우리 SK 하이닉스도 한 8%까지 슈팅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강세를 지켜내주진 못했지만 장 초반에 뭐 튀어주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나는 좀 단타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또 금빛 검색기라는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냥 선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금빛 검색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빛 검색기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실 종목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나 대신 종목들을 체크를 해주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다 알려주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검색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시장 분위기에 맞게 켜드리고 있어요. 단타 트레이딩하기 좋은 이 금빛 단타 검색기, 시초부터 종목들을 추출해내주는 시초 공략 검색기 등등 굉장히 많은 검색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당일에 주도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거래량도 체크해야 되고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왜 상승하는지까지 저희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금빛 검색기는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와서 뭐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종목들 또 추출을 해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거래 대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금빛 검색기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활용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초록창 들어가셔서 김하영 9959 검색하시면 검색기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 뭐 거의 2,000명, 3,000명 넘게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좀 인기가 많고 다들 나도 좀 이걸로 뭐 좀 해봐야겠다. 단타 트레이딩 연습 또는 시장의 분위기라도 좀 쉽게 파악을 해야겠다 하고 다 가져가고 계시니까 검색기 무료 선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금빛 검색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빛 검색기는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붙어준 당일의 주도주들을 추천해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잡혔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후성 뭐 반도체 가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주가 상승 크게 보여주었죠. HPSP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오늘 8%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출이 되었고 그 외에 뭐 오늘 남북경협주 몇몇 종목들 상한가까지 강하게 말아 올리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추출을 해내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잘 붙어준 종목들을 추출을 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좀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해낼 수 있고요. 저희 이 중에서 몇 종목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왜 상승세를 보였는지, 어디에서 추출이 되어서 어디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 패키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수혜주가 하나마이크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서 또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붙는지, 앞으로 좀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 기업에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하나마이크론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18%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금빛 검색기가 9시에 39,75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습니다. 약간 갭 뜨고 시작했지만요. 39,750원에 딱 금빛 검색기가 추출을 해주고 나서요. 단 5분 지나서 8%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뭔가 하고 싶어, 단타 트레이딩 연습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이제 빠질 때는 계속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그 뭐 10%, 15%씩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때 그러면 뭔가 단타 트레이딩이라도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금빛 검색기 사용하시면 뭐 이런 종목들 편하게 알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 후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2차 전지 쪽으로도 묶이고요. 반도체 특수, 가스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123% 상승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상승이죠. 뭐 삼성전자는 1080%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사실 상승을 한 거고 잘 나온 겁니다. 100%, 120% 상승, 실적 너무나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추가적으로 붙었습니다. 자, 후성 보도록 할게요. 후성도 예쁜 반등 나와주다가 오늘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니 18%까지 슈팅이 나왔는데요. 오늘 금빛 검색기가 9시 2분에 13,00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습니다. 13,000원에 추출이 되고 나서요. 한 20분 정도 지나서 13%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사실 모든 전 종목이 지금 고점에서 50% 이상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반등이 나와주는 것들 보면요. 지금 전력 설비와 통신 반등 나오고 쉬고 있고요. 반도체 반동 나오고요. 반도체 소부장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사실 AI 사이클 안에서 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 후성, 반도체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반도체 뭐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가스들 필요하겠죠. 그런 가스를 다루는 기업이라서 실적까지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도 이렇게 상승세 보였고요. HP, S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보셨을 그런 종목인데요. 이거 이제 제가 종목 상담 방송에서 말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종목 물어봐 주실 때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지금 사실 종목들이 너무나도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팔 이유가 없죠. 아직 방향성이 반등 방향성이잖아요. 아직 뭔가 하방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간을 더 두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죠. 지금 급해서 이거 팔까요? 이것 어느 정도 올랐는데 팔까요? 해서 파신 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이제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47,000원 자리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상승룸이 더 열려있고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HPSP 오늘 하루 만에 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금빛 검색기가 9시 24분에 43,55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는데요. 43,550원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2,0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2,000억 이상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4%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좀 답답한 시장에서 좀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 근데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렵다. 또는 나는 시장 분위기를 좀 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검색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DN 오토모티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뭐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뭐 이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와서 예상보다 더 잘 나와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 오늘 하루 만에 14% 상승 보여주었는데요. 금빛 검색기가 9시에 62,50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습니다. 62,500원에 추출을 해주고 나서요. 한 50분 정도 지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7%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종목도 오늘 뭔가 개별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주거나 해서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희 파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파두 올해 들어서만 4,300억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그러면 실적에 이제 점점 또 반영이 되겠죠. 실적도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또 신규 수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있어요. 반도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두 아직 바닥권입니다.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하루 만에 또 14%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금빛 검색기가 9시에 69,100원에 추출을 해내주었고요. 69,100원에 추출이 되고 나서요. 단 2분 만에 8%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 선정 좀 쉽게 하시고 차트 안 보시더라도 이거 보시면 지금 파두, 뭐 HPSP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 좀 시장 안 보고도 좀 편하게 알아가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텐데요. 제가 매번 이제 시장 분위기와 또 다른 시장 분위기에 맞게 다른 검색기를 켜드리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거 가져가셔서 시장 보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록창 있죠? 초록창에 김하영 999 검색하시면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받아가시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소 시작합니다.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 주시면 상담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대응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틀 쉬고 돌아와서 역시나 종목 상담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빨랐던 우리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신약품이고, 예. 네, 매수가는 2,350원, 네. 비중은 8%예. 네, 2,350원에 비중 현재 8% 정도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거의 반토막에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오래돼가 이걸 없애야 되나 싶어갖고. 그쵸. 최근에 또 1,000원까지 깨질 뻔한 적이 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털고 싶은 그 마음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전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전문가님, 네. 빠르게 탈출을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1,000원이 좀 아슬아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종목 좀 탈출 방법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영진약품 언제 사셨어요? 이거 되기는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 중간에 되셨어요? 예, 물타기를 하면 내가 나타난기거든요. 근데 이거 평단가 부근 오셨을 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언제쯤 왔어요, 그게? 25년 6월에도 평단가 부근 한번 왔었고 그리고 26년 3월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살 때는 그게 한 가격이 4천 얼마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사가지고 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신 거예요? 예. 네, 이거 영진약품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고요. 예. 이거 제약바이오는 제가 겨울까지는 다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예. 네, 제약바이오가 상승 탄력을 받을 때나 뭔가 가장 활발할 때는 사실 겨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예.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번 연도 겨울까지 봐야겠다. 한 내년 1월까지는 봐야겠다 하고 가지고 가시고 한 2,200원, 2,200원, 2,300원 정도 오면은 그냥 파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겨울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할 거예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 제약바이오는 좀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넘어가겠어요? 2,000원이요?
예. 뭐 겨울 돼서 뭐 사실 전염병이 거의 3년, 4년마다 한 번씩 이야기가 나와요. 아, 제가 체크하고 있었을 때 이번 연도에 좀 이야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뭔가 겨울이나 내년 초나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팔긴 아까워요. 시장 밀리면서 더 밀린 거라서 예. 지금 팔긴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번 연말까지 한번 제약바이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영진약품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2644님의 문자였고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금 매수가 55,000원에 비중 15% 정도 싣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2차 전지라서 정말 많이 밀렸죠. 현재가도 한 3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갭이 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비중이 네. 뭐 15%라고 하면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좀처럼 좀 잘 시원하게 반등이 안 나와서 아쉬운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제가 2차 전지는 언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봇이 먼저 뜨고 나서 우리 2차 전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뭐 이마트 옆에 있는 그 마트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 막 가전제품 팔고 뭐 일렉트로닉 마켓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 아직 살 때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이 로봇이 보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초기 비용만 들이면 24시간 얘네 전력만 주고서 24시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쓸까요? 로봇을 쓸까요? 사람은 잠도 자야 되고 인명사고도 가끔 생기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로봇은 전기만 꽂아주면 계속 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에 2030년에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보편화가 될 수 있고 제조업에는 실제로 로봇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로봇이 올라가면 그 안에 배터리가 하나씩은 다 들어있겠죠. 그럼 이 기업들 주가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실적도 오를 거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 다음에는 2차 전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지금 55,000원에 15%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현금이 조금 있으시면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한 4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저희 6만 원까지 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한 11월 달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희 5% 추가 매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까지 보자. 6만 원에서 다 팔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낮춘 다음에요. 6만 원 왔을 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상단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와 비중을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214님의 종목이었고요.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매수가 12만 5,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우주항공 통신장비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0% 넘게 떨어져서 7만 원 겨우 좀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마음도 정말 좀 바스라스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비중도 좀 많은 상황이라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탈출 방법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통신 장비랑 우주항공 쪽은 사실 전문가님이 정말 전문가 오브 전문가라고 해서 네. 저를 방금 잘 다뤄주시잖아요. 네. 이 종목 좀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르게 진단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이것도 많이 빠졌죠. 지금 평단가가 12만 5,300원인데 사실 통신이 좀 순환매가 돌면은 이 종목도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엔 이거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같이 묶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주항공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비중이 20%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추매는 금지. 추매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한 연말까지 정도만 좀 끌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한 11만 원 이상에서 이거는 좀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대한광통신이나 빛과전자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튈 때 엄청 튀어줘요. 뭐 상한가도 가고요. 20% 기본으로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빠르게 복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텔리안테크는 통신 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1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비중은 20%씩 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섹터 내에서 대장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 강하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11만 원께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이 솔루션이고요. 네. 31,300원에 15%요. 네, 31,300원에 비중 15% 오이 솔루션 문의 주셨는데 이게 예. 오늘도 5% 넘게 떨어졌고 최근 5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을 맞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가 매입을 해도 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평단을 좀 낮추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도 될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해도 좋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이 솔루션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한 15,000원, 사실 저점을 잡긴 힘들지만 17,000원 뭐 이쪽 부근이었어도 제가 추가 매수 조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좀 아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올라와요. 통신 중에서도 오이 솔루션은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 분명히 통신이 좀 순환매가 돌 때 오이 솔루션 저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추가 네. 매입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단기적으로 좀 빨리 매도를 하실 거면 이 박스권 상단 한 4만 원까지만 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 추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한 5% 정도만 남겨서 조금만 더 끌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이 솔루션까지 상담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 상담은 5208님이었고 유진 로봇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현재 10% 정도 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한 13,000원이 좀 깨지면서 마감이 됐고 8% 넘게 떨어졌거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로봇 섹터도 굉장히 잘 다뤄주시잖아요. 네. 유진 로봇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은 사실 이제 로봇 쪽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유진 로봇도 이제 작년에 로봇들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500% 넘게 상승한 종목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순환매가 다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뭔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걸로 또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제가 뭐 휴림 로봇, 현대 무벡스 뭐 이런 것들 대장주로 움직였던 것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유진 로봇은 지금 거의 한 40% 정도 빠져 계신 구간 같아요. 22,000원 매수가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되죠. 한 5% 정도 하셔도 되고 22,000원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 17,000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어요. 18,000원, 17,000원. 그럼 저희 이거 이번 연도 한 10월 이상까지 보고요. 한 3만 원까지 끌고 갈게요. 추가 매수해서. 자, 로봇은 지금 바닥에서 잘 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올라가는 거, 뭔가 반등이 잘 나오는 것들. SK하이닉스 지금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쉬어가는 거 잘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나요? 쉬어가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저희 한 10월 이상까지 보면서 로봇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 로봇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만약에 좀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못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다시 도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 계속 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중간선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주가 튀죠. 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막 유가가 상승을 하면 태양광이 막 떠요.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면 좀 주가가 빠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광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AI 사이클 안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전력 설비, 지금 전력 설비 노후화된 것을 막 새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뭔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해상풍력, 원자력 발전 뭐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에너지주는 좀 잘 보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몇 종목 뽑아드렸죠. 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고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캐치를 하셨을 텐데 나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하시면서 좀 아침 시장 흐름 알아가시고 검색기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초록창에 김하영 999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